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오르페우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언어 철학 및 과학 철학과 더불어서 현대 철학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고 있는 심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시 이 분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데요.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심리적, 속성에 대한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몸과 마음을 동일하다고 보는 심신동일론의 입장과 더불어서 심리철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다수실현 가능성 논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는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정신은 그렇지가 않죠. 어깨가 아프다 라는 말과 마음이 아프다 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는 같은 성격의 두 명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명제입니다. 어깨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해 X선 촬영을 하듯이 마음도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는 물질이지만 또 하나는 비물질적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성질을 주어로 삼고 있는 이 두 명제들은 그래서 그 뜻하는 바도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정신이, 즉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런 오해를 할 만도 한 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잖아요. 두근두근 거리는 이 상태. 그래서 영혼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의 심장에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담겨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죽은 자의 심장과 새의 깃털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신의 심판에서 통과하여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오늘 주제에 맞게 마음 또는 정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과 몸은 동일한 것이라는 관점, 즉 심신동일론의 관점에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이 있는데 바늘이 이 손을 찌르면 통증이 느껴지겠죠? 이때 느낀 이 통증은 심리적인 것이며 그 통증이 발생하게 된 사건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찔리는 순간 물리적 사건과 심리적 사건이 양갈래로 갈라지듯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심신동일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심리적 사건이 곧 물리적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손이 바늘에 찔려서 신체적 손상을 입을 때 바로 그 위치에서 통증이 느껴지므로 심리적 통증은 사실 그 육체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는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견해에 따르면 그 정신은 바로 신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과 신체가 하나인데 결국 이제 신체 중심으로 그렇게 보류하는 이 관점을 물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 답변은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통, 치통, 관절통, 요통 등등 우리가 겪는 통증은 늘 그 통증에 대한 신체적 발생 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심신동일론, 즉 마음과 육체는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곧바로 다음의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환지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반론이죠. 여기서 환지통이란 존재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말해요. 가령 수술 또는 사고로 인해 팔 또는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린 신체 부위로부터 통증이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보일 환자를 써서 환지통이라고 하는데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환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며
뇌에서 실제로 감각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심리적 사건, 즉 통증은 신체에 있다는 이 견해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정신 또는 마음은 신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있는 걸까요? 자, 심신동일론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분명 두뇌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사건을 두뇌 상태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가령 무릎 또는 어깨 타격을 당해서 통증이 났다면 그것은 두뇌가 통증을 느끼게 하는 특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환치통 역시도 신체 부위가 없지만 마치 그 부위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그곳으로부터 통증이 느껴지도록 두뇌의 특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통증이라고 하는 심리적 사건은 두뇌라는 물질적 작용, 즉 신체의 작용과 같은 것이므로 결국 심적 속성과 물적 속성은 동일한 것으로 관주되는 겁니다. 이 주장 역시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두뇌의 특정 부위들과 언어 사용, 감정 작용 등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주장은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의 공격을 받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이란 무엇일까요? 자, 심리적 통증이 물리적 상태, 그러니까 두뇌의 특정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이 공식이 지금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할 점은 바로 그 두뇌의 상태라는 게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동일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증은 그 통증에 대한 두뇌의 특정 상태와 동일해야 하지만 사람마다 두뇌의 신경 조직의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후천적 환경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뭐 학습된 정도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두뇌의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더 쉽게 말해서 같은 강도의 물리적 충격에도 누구는 무지 아파하는데 누구는 조금 아파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잘 못 느끼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은 통증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두뇌가 없지만 강한 물리적 자극에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들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의 통증이 다양한 신경체계를 가진 그 구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은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신경 조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통증을 실현시킬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통증이 하나의 물리적 상태, 즉 하나의 두뇌 상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마음과 육체의 동일성 문제는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 누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이 심신동일론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과 몸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세부적인 입장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견해들이 또 있거든요. 개별물리주의, 유형물리주의 등등. 이 중에서 오늘 논한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은 유형물리주의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이론인데, 이러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심신동일론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이렇게 주장되고 근거를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통증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 신체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은 미국의 분석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을 비롯한 일부 철학자들에 의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실현 가능성 논변이 제시된 이후로 심리철학에서 심신동일론의 문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도 제가 앞으로 다 차차 다뤄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의의 초반에 만났던 저 작품 속 인물들, 한 명은 물질적 존재이고 또 한 명은 비물질적 존재인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저 인물들의 문제, 즉 심과 신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하는 이 문제도 심리철학에서는 인간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음 심리철학 강의 때는 바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음이 두뇌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없는 것인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